네, 안녕하세요. 수업 다시 계속해서 진행을 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응력 그리고 압력이라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응력에는 유체의 표면에 대해서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수직 응력이 있고 접선 방향으로 작용하는 전단 응력이 있다 그랬죠. 또 이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수직 응력 중에는 유체 표면에 밖에서 안쪽으로 작용하는 압력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압력이라는 건 유체 그 표면에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이때 이제 압력을 측정할 때 그 용기가 대기압보다 높은 상태에 있냐 또 낮은 상태에 있냐에 따라서 압력이 달라지죠. 대기압보다 높은 상태의 용기의 압력은 우리가 계기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계기압을 절대 압력으로 환산하면은 대기압과 계기압을 더해준 게 바로 이게 절대 압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절대 압력은 이렇게 이제 하죠. 대기압보다 낮은 용기의 압력을 진공 압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진공 압력은 대기압보다 낮으니까 그것을 절대 압력의 환산은 대기압력 마이너스 진공 압력 이와 같이 표시를 한다 하고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죠. 오늘은 이제 섹션 2.4 이상기체 아이디얼 가스가 되겠어요. 이상기체라는 것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기체예요. 우리 기체라는 건 다 그러죠. 여기 방 안에 공기가 있다고 보죠. 공기가 있으면은 이 공기 입자들 이렇게 띄엄띄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하나의 입자 이거 가지고 질량 가지고 있어요. 또 다른 입자 질량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요 거리 있죠? 따라서 두 개의 입자 사이에는 뭐가 작용하냐면 힘이 작용해요. 이런 식으로 인력이 작용하죠. 그러면 이 공기 입자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수많은 입자들끼리의 이와 같은 서로의 그 힘이 작용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얼마나 굉장히 복잡해요. 이 하나하나를 다 우리가 고려를 한다면은. 그래서 이상기체에서는 우리가 이런 거 고려하지 말자고요. 내부 기체가 가지고 있는 내부적인 힘 이런 거 무시해버리자고요. 그래서 거의 균질로 되어 있는 이런 상태로 보자. 그래서 이상기체라는 것은 어떻게 보냐면 이 보이르 법칙과 그 다음에 샤르 법칙 이런 걸 따르는 걸 우리가 이상기체라고 하자고요. 보이르 법칙과 샤르 법칙을 따르는 거. 보이르 법칙과 샤르 법칙은 기체이기 때문에 기체는 압력 그리고 부피 뭐 비체적이라고 할 때요. 온도 이게 서로 상관관계를 가집니다. 압력, 비체적, 온도가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는데 압력이 올라가면 최적은 줄어들겠죠. 압력이 올라가면 온도도 변화해요. 그래서 세 개가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니까 보일과 샤르는 어느 하나를 고정하고 둘과의 관계를 비교해서 그 식을 만들어냈어요. 그 두 개를 정리해 준 것이 바로 이거죠. PV는 RT라는 이런 관계예요. 이게 보일 샤르 법칙이에요. 또는 이것을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 그래서 이때 P는 압력. 압력도 이거 절대 압력이에요. 절대 압력. 그래야 어느 위치에서나 일정할 테니까. 절대 압력. 그 다음에 V는 이건 비체적. 우리가 앞에서 정의했어요. 그 다음에 이건 온도. 절대 온도. 다음에 얘기하겠어요. 절대 온도라는 게 뭐냐고요. 그리고 R은 이때 상수죠, 이건. R은 기체 상수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이다. 이렇게 불러요. 또 비체적이라는 게 밀도의 역수니까 P 이퀄 로 RT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 하면은 이 두 가지 형태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이라면은 둘 중에 하나 어떤 걸 기억해내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압력 곱하기 비체적은 RT 일정하다. R 곱하기 T하고 일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상기체로 취급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자연에 존재하는 이 공기랄지 또는 산소, 질소,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을 실제 이상기체가 아니에요. 입자를 다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 입자들을 다 우리가 고려해서 이거 문제를 해결한다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그 실제 기체지만은 입자 질량이나 이게 무지하게 작으니까 이거 뭐로 보냐? 이상기체로 보자. 이렇게 이제 이상기체로 취급해 버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책에서 유체역학 책에서 이와 같이 공기, 산소, 질소, 이산화탄소 뭐 이런 기체들은 모두 이상기체로 취급을 해 버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PV는 RT에서 R이라는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R 기체 상수인데 R은 이건 T분의 PV예요. 우리가 압력, 비체적, 온도 다 이것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압력이라는 것은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에요. 비체적은 단위 질량당의 부피, 온도는 뭐 이제 섭씨면 섭씨 또는 절대 온도면 절대 온도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기체 상수 이거 단위를 구해 보니까 이거 줄 퍼 킬로그램 켈빈 이렇게 됩니다. 켈빈은 이제 절대 온도예요. 여기서 켈빈은 절대 온도로 켈빈이라고 읽습니다. 뒤에 가서 좀 잠깐 또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이걸 이렇게 써요. 이 단위가 이거다가요. 기체 상수인데 이 기체 상수의 단위가 줄 퍼 킬로그램 켈빈. 줄은 뭐예요? 줄은 이건 에너지 단위예요. 그렇죠? 킬로그램은 질량의 단위예요. 그리고 켈빈은 온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물체 1kg을 1도 올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라는 얘기예요. 어떤 물체, 기체 1kg을 1도 상승시키는 데 필요한 열량이에요. 필요한 에너지 또는 열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어떤 기체 1kg을 1도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 이게 바로 기체 상수예요. 또는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걸 비열이라고 합니다. 비열. specific heat. 어떤 물체 1kg을 1도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 물 1kg을 1도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을 바로 물의 비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물은 비열이 4200줄이죠. 1도 올리려면 1kg 1도. 이와 같이 이 비열 바로 이게 기체상수예요. 그러니까 기체상수라는 것은 어떤 기체의 바로 비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공기의 기체상수는 얼마냐? 공기의 기체상수는 287 줄 퍼 킬로그램 켈빈입니다. 자, 공기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세요. 왜? 공기는 유체역학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취급하는 유체예요. 그래서 공기의 기체상수는 공기 1kg을 1도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은 287줄이다. 그죠? 287줄. 이게 바로 공기의 기체상수입니다. 자, 그럼 다른 기체의 이런 기체상수들을 어떻게 알아내냐? 자, 그런 것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여기에 어떤 기체, 바로 질량이 M인 여기 기체가 있어요.
이거 질량이 mkg입니다. 부피는 V 입방메타예요.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요거 비체적 V는 얼마예요? V는 m분의 V.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이것을 이상기체 상태식에다가 쓰자고요. 여기에 적용을 시켜주죠. 적용을 시켜주면은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은 PV 이코르 RT인데 여기다 이거 넣어주면은 PV는 MRT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PV는 MRT. 그래서 어떤 기체의 부피가 V고 질량이 mkg이라면은 그건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PV는 MRT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기체는 기체마다 뭐가 있냐면 분자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자량. 수소 같으면 분자량이 1이에요. 탄소 같으면 12죠. 그래서 우리 분자량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분자량이라는 건 어떻게 정의하냐? 분자량이라는 것은 기체 1몰 1몰을 뭐라 했냐면 그라무 질량 자 1몰의 부피는 22.4cc입니다. 4리터예요. 그것을 그람으로 표시한 것, 질량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분자량이라고 얘기해요. 기체 1몰의 질량을 그라무 질량으로 표시한 걸 바로 분자량이라고 여기서는 m으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 얘기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기체 1몰의 질량은 mg이다. 이런 얘기예요. mg이라고 해서 이와 같이 이제 표현한 거죠. 그러면 수소 같으면 수소 1몰의 질량은 1g이에요. 탄소 1몰의 질량은 12g입니다. 그래서 수소는 이건 m이 1이에요. 그러죠? 탄소는 m이 12죠. 산소 5는 16이고 이런 식으로 그 m의 값이 다 정해져 있어요. 무엇에 의해서? 이 질량에 의해서.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분자량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분자량은 여러분들이 그 화학의 주기율표를 보면은 분자량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1g 몰의 부피는 얼마냐? 1g 몰의 부피는 22.4리터입니다. 이건 기체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어떤 상태에서 이제 표준 상태예요. 표준 상태라는 건 0도씨 1기압 상태에서 어떤 기체든지 1몰의 부피는 22.4리터고 이것은 일정한 숫자의 분자를 가지고 있어요. 일정한 숫자의 분자를 가지고 있다. 이게 바로 이제 아보가드로의 법칙이죠. 아보가드로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따진다면은 우리 몰수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몰수로 표현한다면은 질량 m은 이거 바로 1몰의 그람 질량이니까 n몰이면은 이거 질량은 n 그 다음에 m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표현할 수 있으니까 PV는 요거 표현하면 n, m, rt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PV는 NMRT다. 그러면 표준 상태에서 0도씨 1기압 상태에서 그 기체의 부피가 22.4리터니까 자 1몰에 그러면 N이 1이고
1이고 이때 부피 V는 22.4리터로 일정하고 일정하죠. 그리고 그것의 질량은 M은 이제 분자량으로서 이제 정해진 온도 T는 어떻게 되냐? T는 절대 온도에 0도씨예요. 0도씨인데 이거 절대 온도로 바꾸면 이제 뒤에 가서 얘기했지만 273 켈빈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요 값이 일정해요. 또 압력 P는 1기압이니까 101.3kPa이에요. 파스칼, 뉴턴, 퍼 메타 제곱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전부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자고요. 대입을 해주면은 P, V, N, M, N, T 정해지니까 남는 게 MR만 남아요. MR. 그래서 MR만 남는데 MR은 어떻게 쓸 수 있냐? NT분의 PV예요. 그리고 이것은 어떤 값이냐? 이거 어떤 기체든지 다 요게 똑같은 값을 가지니까 이거 그대로 대입해주면은 이거 여기다 대입해주면은 똑같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해 보세요. 계산해 보면 8314 이렇게 돼요. 8314. 단위는 뭐가 될까요? 자, 이거 단위 계산해 보세요. 줄, 퍼, 이제 이거 킬로몰로 계산하죠. 킬로몰, 켈빈.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기체든지 똑같은 값을 가진다. 똑같은 값. 그래서 MR을 뭐라고 하냐? MR을 일반 기체상수, Universal Gas Constan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Universal Gas Constant, 일반 기체상수. 일반 기체상수, 상수니까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쓰냐면 그냥 RU라고 쓰기도 해요. 유니버설해서 RU라고 쓰고, 이것은 바로 뭐도 같으냐? RU는 8314 줄 퍼 킬로몰 켈빈이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 가지고 뭘 구할 수 있어요? R을 구할 수 있죠. 기체상수 R은 M분의 8314가 돼요. 그럼 이건 줄 퍼 킬로그램 켈빈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뭘만 알으면 돼요? 바로 이 분자량 M만 알으면 돼요. 그래서 분자량은 우리가 뭐에서 보면 알 수 있냐? 이 화학의 이제 주기율표. 여기를 보면은 분자량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예로서 여기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해 놨었어요. 수소, 탄소, 그 다음에 산소 같으면 16, 32. 그러죠? O2는 32거든요. 16. 이런 식으로 되겠죠. H2는 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죠. 그래서 그런 값들을 대입해주면 기체상수 쉽게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체상수 다 외울 필요 없어요. 뭐만 기억하면 되냐? 주기율표에 분자량만 기억해주면 돼요. 그래서 분자량만 기억해서 바로 이제 일반 기체상수 요것을 기억해 두면은 어떤 기체든지 기체상수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기체상수.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고 이럴 때 뭐 기체상수 주지 않아요. 공기 287 외라고 그랬죠? 나머지는
일반 기체상수 8314 이거 해가지고 분자량으로서 얻을 수 있으니까 그대로 계산해 나가겠습니다. 자, 그다음 그러면 이제 그 압력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어요. 압력은 이제 이거 절대 압력이라는 걸 얘기했고, P는 절대 압력. V는 비체적. 이렇게 이제 했었고, 계산이 다 가능한데, 자, T는 그러면 온도인데, 이 T, 이건 뭐냐? 이건 절대 온도예요, 절대 온도.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에 절대 온도를 대입해야 됩니다. 왜?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이 이 쓰는 사람마다 다 다르면 안 되죠. 똑같은 결과를 가져와야 되니까. 그러면 어디에서나 똑같은 그 압력, 똑같은 비체적, 똑같은 온도를 대입해야 돼요. 같은 기체라면. 그래서 압력도 절대 압력으로 바꿨으니까 온도도 절대 온도로 써야 되죠. 우리가 사용하는 온도 단위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온도 단위.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게 섭씨 온도가 있고 그 다음에 화씨 온도가 있죠. 그렇죠? 섭씨 온도, 화씨 온도. 어떻게 달라요? 표준 상태에서 즉 일기압 상태에서 물의 빙점과 어는 점이죠. 그 다음에 비등점, 끓는 점이에요. 물의 어는 점과 끓는 점을 이건 0도씨로 표현했어요. 이건 100도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를 100등분했어요. 화씨는 이거 어는 점을 32도로 했습니다. 자, 이거 끓는 점은 212도로 했어요. 그래서 이 사이를 180등분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이 두 개의 온도를 우리가 환산할 수 있죠. 섭씨 온도를 TC라고 하고 화씨 온도를 TF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섭씨 온도와 화씨 온도는 어떻게 환산하냐? 환산 가능하죠. 즉 TF는 TC에다가 이건 TC는 100등분한 거고 이건 180등분한 거니까 곱하기 100분의 180 플러스 32 해주면 돼요. 그러죠? 그래서 이 섭씨 0도는 화씨 32도예요. 만일에 섭씨 100도라면 이건 180 플러스 32니까 212도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화씨 온도는 섭씨 온도로 이런 식으로 환산할 수 있어요. 또 화씨 온도를 섭씨 온도로 환산해 주려면 어떻게 하냐? 이건 화씨 온도에서 32도를 빼요. 빼고 이것은 180분의 100 해주면 되죠. 이렇게 해주면은 이 섭씨 온도로 바뀌어요. 화씨 온도가. 이런 식으로 이제 섭씨 온도와 화씨 온도를 우리가 환산할 수 있죠. 이건 절대 온도가 아니에요. 물을 기준으로 해서 표현한 온도예요. 그러면 절대 온도라는 건 뭘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절대 온도. 절대 온도는 그러면 어떻게 표시해야 되냐? 자, 절대 0도. 이거 켈빈 이름 따서 절대 0도는 0 켈빈으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럼 절대 0도라는 것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온도가 낮아지면 부피가 어때요? 점점 줄어들죠. 점점 줄어들어서 절대 0도가 되면은 이건 부피가 하나도 없는 이런 상태를 절대 0도라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 이상기체. 그래서 절대 0도는 이상기체의 부피가 제로가 되는 이때의 온도를 우리가 절대 용도로 해요. 그러면 이상기체라는 것은 온도가 1도 상승하면 부피가 우리 보일샤르 법칙에 의해서 273.15분의 1씩 0도씨 부피의
273.15분의 1씩 증가해요. 이렇게 돼요. 온도가 1켈빈 상승하면은 0도씨 부피에 273.15분의 1씩 증가해요. 그렇죠.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 늘어나요. 그럼 반대로 온도가 내려가면 부피 줄어들겠죠. 그래서 0도씨 부피를 우리가 V0라고 잡아요. 제로라고 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K T 켈빈의 부피는 V T 켈빈이라고 하면은 0도씨 부피 V0 그렇죠? 자, 이것에 T 켈빈이라고 하죠. T 도시라고 표시하죠. 이렇게 보죠. T 도시 부피는 0도시 부피에 자, 마이너스 또는 이제 플러스 273.15분의 V0 T가 되겠죠. 이게 바로 T도시 때의 부피예요.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부피가 VT가 제로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제로 되는 온도. 이게 0이 되는, 이것이 0 되는 온도. 그때 T가 얼마냐고요. 얼마가 돼요? T가 마이너스 273.15도씨가 되면은 그때 VT는 제로가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절대 영도라고 잡아요. 부피가 제로가 되니까 이때 부피 하나도 없어요. 실제 기체는 그러잖아요. 실제 기체는 입자 알맹이기 때문에 0이 안 되는데 이상기체는 입자 알맹이 없다고 그랬죠. 따라서 이상기체이기 때문에 부피가 제로가 되는 거예요. 이상기체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요. 절대 0켈빈이라는 것은 부피가 제로가 되는 이상기체의 부피가 제로가 되는 온도를 이상기체의 0켈빈이라고 작아요. 그래서 이걸 0켈빈으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그러면 섭씨를 절대 온도로 바꿔주려면 어떻게 하냐? 이게 섭씨예요. 섭씨를 이게 지금 절대 온도입니다. 절대 온도로 바꾸려면은 자, T 켈빈은 섭씨 온도 플러스 273.15 이렇게 해주면은 이게 절대 온도입니다. 절대 온도예요. 근데 편의상 얼마냐? 이거 다 외우지 말고 섭씨 온도 플러스 273으로 작아요. 이렇게 해서 그냥 절대 온도로 표시한다. 그래서 앞으로 절대 온도는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절대 온도 T는 섭씨 온도 플러스 273도로 표시하겠어요. 그래서 PV는 RT. 요 T가 바로 이 절대 온도로서 이렇게 표시된다고요. 섭씨 온도에다가 273도를 더해주는 거. 자, 이해가 됐어요? 다시 한번 설명하죠. 절대 영도라는 것은 이상기체의 부피가 0이 되는 그때의 온도를 절대 영도라고 하죠. 왜? 기체라는 것은 온도가 내려가면 부피가 줄어들어요. 또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증가해요. 그래서 이상기체의 경우는 부피가 1도 올라가면 0도씨 부피에 273.15분의 1씩 증가를 합니다. 273.15분의 1씩 증가를 해요. 그렇게 표시한다면 T도시의 부피는 VT는 0도씨 부피에다가 그때 이렇게 해서 표현이 가능해요. 그러면 자, 부피가 제로가 되는 온도를 한번 구해보자. 부피가 제로가 되는 온도를 구해보니까 그건 마이너스 273.15도가 될 때 바로 부피가 0이 돼요.
그럼 그걸 0도로, 절대 0도로 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표시해 본다면은 절대 0도는 섭씨 온도에다가 273.15도를 더해 준 것이 바로 절대 0도예요.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근데 273.15 이거 복잡하니까 273.15까지 외우지 말고 이렇게 외우지 말고 그냥 273도 여기까지만 우리가 기억하자 하고요. 기억해서 표현하자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절대 온도로 한다면은 섭씨 온도에 273도를 더해준 것을 절대 온도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온도에 대한 얘기는 이제 다 됐죠. 그래서 압력에 대한 얘기, 절대 압력, 비체적, 기체 상수, 절대 온도 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럼 이렇게 이제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쓰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PV는 RT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어요. 온도 T가 일정한 경우. T가 일정하다. 지금 1의 상태에서 2의 상태로 기체가 변화해요. 여기에 있는 기체가 1의 상태에서 2의 상태로 변화한다. 우리가 이걸 상태 변화라고 얘기하죠. 상태 변화하는데 지금 이때 온도를 T1이라고 하고 이때 온도를 T2라고 그래요. 그래서 T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T1 이꼬르 T2 우리가 T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변화를 무슨 변화라고 하냐? 등온 변화라고 합니다. 연력학에서 여러분들 다 배웠죠. 등온 변화. 등온 변화니까 이걸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 대입하면 온도가 일정 콘스탄트가 된다는 얘기죠. 상수가 돼요. 상수가 되니까 이때 상태 방정식은 이렇게 되죠. PV는 이코르 콘스탄트다. 그래서 이걸 바로 등온 변화의 상태 방정식이라고 얘기해요. 등온 변화의 상태 방정식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연력학에서 아마 배웠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열 변화. 단열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열이 차단된 걸 단열이라고 그래요. 또는 등 엔트로피 변화. 단열 변화, 등 엔트로피 변화. 이것은 상태 방정식을 P, V에 K 이코르 콘스탄트 이렇게 쓰죠. 이걸 이제 단열 변화의 상태 방정식 또는 등 엔트로피 변화의 상태 방정식이라고 하고 이때 K 이코르 CV분의 CP 이렇게 얘기하죠. 즉 비열비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때 CV를 정적 비열, CP를 정압 비열 이렇게 부르죠. 비열이라는 건 뭐예요? 스페시픽 히트, 비열 아까 앞에서 잠깐 얘기를 했어요. 비열은 어떤 기체 1kg을 1켈빈만큼 상승시키는데 쓰지 않습니다. 상승시키는데 필요한 열량. 이걸 비열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근데 정적비열은 최적이 일정한 상태에서 정압비열은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기체 1kg을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우리가 정압비열, 정적비열 그렇습니다. 그것을 B를 비열비라고 하고 공기의 경우에는 K가 1.4예요. 공기의 경우는 1.4. 이런 건 여러분들이 연력학에서 배운 걸로 생각하고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정도만 하겠어요. 우리한테 필요한 거 나중에 또 설명을 할 테니까. 자,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강의 마치기로 하죠. 수고 많았습니다.